Hello everyone, my name is Sun Yang. I'm the CEO at the FarmKit. Uh, from now on, I'm introducing about the personalized food recommendation solution by AI-powered taste intelligence. 안녕하십니까? 저는 주식회사 팜kit의 양선웅 대표입니다. Hello everyone, my name is Sun Yang. I'm the CEO at the FarmKit. Uh, from now on, I'm introducing about the personalized food recommendation solution by AI-powered taste intelligence. 안녕하십니까? 저는 주식회사 팜kit의 양선웅 대표입니다. 저는 오늘 AI 음식 취향 분석 기반 개인화 추천 솔루션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개인화 정의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최근에 개인화는 이제 AI와 빅데이터 기술을 활용해서 나도 모르게 나를 원하는 것을 이제 개인적인 잠재 욕구를 만족시키는 그러한 어떤 욕구를 앞서 제한하는 기술로 많이 활용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어떻게 보면 세그멘테이션이라고 하는 그룹핑된 타겟된 사람들을 대상으로 뭔가 만족스러운 서비스를 제공했다고 하면 최근에는 AI나 온라인 쇼핑을 통해서 추적되는 데이터들을 활용해서 개개인별의 어떤 취향이나 니즈를 초개인화된 맞춤 쪽으로 발전하고 있습니다. 이제 경제학에서 말하는 파레토 법칙에 대해서 먼저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개인화는 이런 2대 8, 그 파레토 룰과 굉장히 이제 밀접한 관련이 있는데요. 상위 20%의 품목이 80%의 어떤 판매량이나 매출을 좌우한다라는 게 기존에 어떤 경제학이나 아니면 이제 쇼핑에서 통했던 이론들이 있는데요. 최근에는 품목도 많아지고 그다음에 여러 가지 다양성 때문에 그 상위 20%의 품목들이 80%의 매출을 달성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하단의 다양한 이제 품목들이 매출의 상당수를 반영되는 이런 트렌드로 좀 발전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롱테일 전략이라고 해서 여러 가지 다양한 것들이 제공됩니다. 이는 아마존을 필두로 온라인 이커머스가 확대됨으로써 예전에는 재고나 배송 때문에 한정적인 품목에서 저희가 소비를 했던 패턴에서 다양한 품목에서 고르는 그런 트렌드 때문에 사람들이 특정인 유명 제품만을 사는 것이 아니라 자기 취향에 맞춘 아니면 다양한 품목들을 이제 소비하는 그런 것으로 좀 확대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농식품 업계에서 보시면 예전에는 농심 기준으로 봤을 때 뭐 신라면, 짜파게티, 뭐 너구리 같은 상위 어떤 인기 제품의 매출이 굉장히 컸는데 최근에 이렇게 다양한 제품들이 출시돼야지만 매출이나 경쟁에서 우위를 점할 수 있다는 트렌드로 좀 설명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 개인화를 저희가 계속 강조하고 최근에 트렌드라고 말씀드렸던 이유는 이제 기업들이 개인화를 얼마나 잘 제공하느냐에 따라서 개인화 성숙도에 따라서 기업의 매출이나 경쟁력이 굉장히 이제 중요시하다고 합니다. 예전에는 최적화에 이제 어떻게 보면 포커스가 맞춰 있었다면 최근에 아마존이나 아니면 이제 개인화 음악을 리스트를 제공하는 스포티파이, 그다음에 스타벅스 등 조금 더 개인화되고 다양한 취향을 만족스러워 대응하는 서비스들이 어떻게 보면 그 업계에서 굉장히 선도적인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아마존 같은 경우는 전체 매출의 35%가 개인화 추천으로 발생한다고 합니다. 예를 들어 쿠팡에 갔을 때 내가 사고자 하는 물건을 클릭했을 때 밑에 하단에 연관된 상품이나 뭐 사람들이 관련된 상품을 구매하는 그런 아이템에서 전체 매출의 35%가 발생한다라는 부분이고요. 그 스타벅스만 해도 단순하게 그냥 뭐 단순한 메뉴, 시그니처 메뉴를 판매하는 것이 아니라 라떼 같은 경우는 우유가 그냥 뭐 스키밀크냐 아니면 저지방이냐 그냥 보통 뭐 오리지널 우유냐 뭐 다양한 뭐 종류를 선택할 수 있는 그런 선택의 커스터마이즈가 가능하고요. 기존의 음악은 저희가 뭐 스트리밍 사이트에서 가격 위주로 경쟁했었지만 스포티파이라고 하는 사람들의 음악 취향을 잘 분석해서 맞춤 플레이리스트를 제공해주는 서비스 덕분에 후발주자였지만 스포티파이는 전 세계에서 어떻게 음악 스트리밍 사이트에서 1위라는 굉장히 공고한 위치를 했는데 이건 다 개인화나 차별화된 서비스로 이렇게 좀 경쟁력을 가져갔습니다.
여러분들이 최근에 이제 넷플릭스라는 이제 그 OTT 서비스를 많이 이제 사용하시는데, 개인화는 이 OTT 서비스에서 굉장히 많이 활용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어떤 영화나 드라마의 컨텐츠의 이미지, 대표 이미지를 이제 썸네일이라고 하는데, 그 사용자마다 이 썸네일 이미지가 각각 다르게 노출이 됩니다. 그래서 A님을 위한 취향 저격 베스트 콘텐츠에서 나열하는 것도 있지만, 똑같은 그 비밀의 숲이라는 드라마가 나왔을 때 조승우 배우를 좋아하는 사람은 조승우가 노출이 되거나, 아니면 이런 그런 뭐 장면을 더 선호하는 그런 분들을 위해서는 이렇게 노출이 되는 식으로 이런 썸네일까지도 이제 다 분석을 해서 반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는 개인화 추천을 통해서 이 컨텐츠를 더 활용할 수 있고 관심을 둘 수 있게끔 하는 부분입니다. 제가 앞단에 개인화와 그다음에 이제 넷플릭스 사례들을 이제 설명드렸던 거는 푸드에 접목되기 전에 이런 기술들과 이런 트렌드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활용하는 고객들이 이제 농식품의 주요 고객이 되기 때문에 이런 트렌드들이 활용되고자 하는 배경을 좀 먼저 설명을 드렸습니다. 최근에 식품 분야의 큰손에 MZ 세대가 이제 주목받고 있습니다. 기존의 건강기능식품이라고 하는 것들은 어느 정도 건강에 이상이 있거나 이제 그 나이가 듦에 있어서 건강에 대한 관심도가 높은 그런 그 중년 이상의 그 대상 소비자들이 많이 소비했지만, 최근에는 20대의 건강기능식품 소비가 굉장히 늘고 있습니다. 원래 젊었을 때는 건강을 케어하지 않았지만, 최근에는 젊은이들도 내가 갖고 있는 뭐 용돈이나 그 예산 안에서 영양제를 직접 구매하거나 아니면 식단 관리를 하는 등 굉장히 건강에 관심도가 높아서 이 MZ 세대들이 굉장히 이제 그 식품이나 건강기능식품의 큰 손으로 떠오르는데, 이들의 가장 큰 소비 패턴은 내 취향과 내 어떤 니즈를 정확하게 반영하는 소비, 즉 이커머스에 굉장히 익숙한 소비가 있다라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특성 때문에 저희가 개인화나 이런 맞춤형 서비스에 대한 니즈들이 굉장히 중요하고, 솔루션 공급들이 굉장히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2022년도 서울대학교 김난도 교수가 이제 발간한 이제 트렌드 코리아라는 책에서도 헬시 플레저라는 이제 트렌드가 크게 이제 대두되었습니다. 헬시 플레저는 이제 건강함을 어떻게 보면 만족도를 유지하면서 즐겁게 건강 관리하는 트렌드들을 말합니다. 예전에는 건강을 위해서는 다른 어떤 만족도를 좀 희생할 수 있다. 몸에 좋은 약은 뭐 입에 쓰다라는 말처럼 건강을 위해서는 뭔가 입맛과 맛 취향과 이런 것들을 희생할 수 있다. 아니면 운동을 위해서는 다이어트는 굶어서 고통을 감내할 수 있다. 이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당연한 거 있지만, 요즘 트렌드, MZ 세대의 트렌드들은 고통 없이 이런 건강 관리를 하는 것은 당연하다. 내 취향도 맞추면서 건강 관리를 하겠다라는 트렌드들이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이런 농식품들을 소비함에 있어서 영양이나 단순하게 그런 성분만 뿐만 아니라 입맛이나 기호도에 대한 이제 니즈들이 굉장히 강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기호도를 만족시키려고 여러 가지 이제 방법들이 있습니다. 최근에 온라인으로 간편식이나 가공식품이나 이런 농식품들을 많이 소비하고 있는데, 기존에 이제 쇼핑몰에 가면 MD의 추천, 그 마케팅 담당자가 이러한 제품을 이제 첫 화면에 노출을 시켜서 사람들에게 노출을 시켜야지, 아니면 사람들이 최근에 많이 구매하는 통계 방식으로 뭐 베스트 상품, 뭐 실시간 인기, 뭐 이런 식으로 노출하는 방식, 아니면 이제 같은 카테고리로 이렇게 노출시키는 이제 방식들이 기존에 사용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예를 들어서 김치를 잘 먹지 않는 분들에게는 이런 것들이 잘 이제 어떻게 보면 통하지 않거나, 입맛 취향이나 아니면 기호에 대한 소비에 있어서는 이러한 노출 방식은 조금 이제 아쉬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식단 관리 서비스들도 다양한 서비스들이 있는데요. 여러 가지 시그니처 메뉴들을 요일별로 뭐 이렇게 나열해 가지고 하지만, 어떻게 보면 내가 싫어하는 식재료가 메인으로 들어가 있거나, 이런 뭐 10가지 메뉴에서 매주 이게 돌아가면서 제공하는 방식들은 굉장히 질리거나 식단 관리가 좀 어려운 부분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래서 내가 필요한 영양이나 아니면 이런 그런 입맛을 맞춤되는 컨설턴트나 이런 전문 상담사들의 서비스는 좀 비용적으로 좀 많이 좀 부담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원하는 식재료와 내 원하는 영양소를 직접 만들어 먹는 방식도 있는데,
영양학적인 지식이 많지 않은 분들한테는 난이도가 좀 있고요. 그리고 최근에는 간편식이나 편리성을 중시하는 이제 MZ 세대들 입장에서 매 끼니 레시피를 가지고 집에서 해 먹는 것은 굉장히 힘들고 번거로운 일입니다. 그 대부분의 소비자들이 어떤 음식을 먹거나 메뉴를 선정하고 한 끼의 메뉴를 선정할 때 다양한 이제 선택 기준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먼저 그분들은 어떤 것을 먹기 싫은지를 이제 피하려고 하는 것들을 먼저 이제 사고하게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종교나 문화적, 뭐 그 중동 국가나 아니면 다른 뭐 비건이 필요한 국가나 아니면 어떤 특정한 고기류를 안 먹는 국가나 아니면 소비자마다 알레르기가 있거나 아니면 이제 비건을 할 때 어떤 수준으로 할 거나 일단은 자신들이 못 먹는 이제 식재료나 원재료들을 이제 빼서 그 나머지 메뉴에서 좀 고르는 경향이 있고요. 그 다음에 뺄 것을 제외한 다음에 좋아하는 것들을 이렇게 좀 선정하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이제 뭐 그 선정의 이유도 있지만 내 입맛에 대한 기여도가 있고 그다음에 영양적인 좀 니즈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여도 측면에서는 입맛, 내가 좋아하는 뭐 맛, 그러니까 매운맛이나 감칠맛, 그다음에 내가 좋아하거나 싫어하는 식감, 너무 딱딱한 건 싫어하거나 너무 이제 질긴 거를 싫어하는 아니면 뭐 물컹물컹한 것들을 뭐 조금 더 좋아하거나 이런 식감에 대한 그다음에 향미에 대한 호불호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다음으로 뭐 식재료에 대해서 뭐 육식을 더 선호하거나 아니면 이제 채식 위주로 주로 섭취하거나 아니면 한 끼에 좀 포만감 있게 드시는 분들도 있지만 간헐적으로 자주 드시는 뭐 그런 기호성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어떤 음식이나 메뉴나 식단을 선정할 때에도 굉장히 중요한 게 영양입니다. 그래서 뭐 고혈압이 있으신 분들은 아니면 그 고혈압이 있으신 분들은 뭐 전하추름을 드시거나 아니면 다이어트나 몸매 때문에 저칼로리 드시는 분들, 그다음에 요즘은 그런 자신의 어떤 그 근육량을 증가하는 뭐 벌크업이나 아니면 그런 그 PT를 받는 그런 운동 인구들은 고단백들을 굉장히 선호하는 뉴트리션 베이스로 많이 선택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 외에 의사결정에 필요한 요소들은 가격이나 아니면 내가 아침, 점심, 저녁 언제 먹느냐, 동반자. 그래서 누구랑 먹느냐 아니면 포장해서 먹느냐 여러 가지 요소들이 한 끼 한 끼를 이제 고르게 되어 있습니다. 어, 기존에는 아무래도 뉴트리션이나 아니면 원재료 기반으로 뭔가 사람들이 음식을 선택할 수 있는 정보들을 제공했지만 이런 기호성에 대한 정보들은 뭐 리뷰나 아니면 리뷰를 좀 제공해서 굉장히 일일이 읽어봐야 될 번거로움 아니면 좀 제한적인 정보로서 좀 제한적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온라인이나 이런 식단을 할 때 이런 입맛 기반으로 아니면 내 기호성 기반으로 메뉴를 선택하고 제한하는 것들이 굉장히 좀 중요한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 저희 회사에서 제공하는 솔루션은 이 입맛 기반으로 사람들의 메뉴 선정이나 쇼핑의 선정을 도와주는 솔루션들을 빅데이터 기반으로 좀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어떤 뉴트리션이 필요한지, 그다음 어떤 취향이 있는지를 데이터를 분석하고, 그다음에 쇼핑몰에서 행동, 그다음에 그 상품의 정보들을 활용해서 이런 식으로 제안을 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그냥 스프 카레라고 하는 굉장히 이색적인 품목이 온라인 쇼핑몰에서 추천이 됐을 때 단순하게 스프 카레가 노출이 되는 게 아니라 이분들의 기호성과 뉴트리션에 대한 필요성을 분석을 해서 칼칼한 국물 요리를 선호하는 고객님을 위한 뭐 이색 상품 추천, 그다음에 뭐 장바구니에 담긴 담백한 맛의 북엇국과 함께 먹으면 좋은 김치찜 이런 식으로 음식의 궁합과 그다음에 어울리는 기반으로 추천이 가능한 쪽으로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아까 초두에 말씀드렸듯이 뭐 넷플릭스나 스포티파이 같이 개인화된 추천 컨텐츠를 제공하는 그런 솔루션 방식처럼 이러한 영양이나 기호성 분석들을 저희는 기존의 감각각인 관능 분석인 방식이 아니라 데이터 분석을 통해서 소비자가 어떤 관능적인 선호도나 기호도를 갖고 있는지를 분석하고 그거에 맞춘된 그 입맛과 그분들의 기호를 맞춘 그런 추천이나 상품을 하는 방식의 기술들을
머신러닝과 인공지능 기술들을 활용해서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시판 중인 간편식이나 이런 대표 메뉴들에 대한 영양 정보뿐만 아니라 관능적인 맛, 입맛, 그 다음에 식감, 향미 이런 부분에 대해서 특성을 이제 분석을 하고요. 그 다음에 개인별로 어떤 취향이 있는지를 설문이나 아니면 이제 취향 평가 같은 데이터 분석, 구매 이력 같은 것들을 분석을 해서 이제 머신러닝 알고리즘을 통해서 맞춤 추천을 하는 방식입니다. 이러한 방식은 넷플릭스와 스포티파이 같은 맞춤형 컨텐츠 제공하는 방식과 인공지능 그 방식에서 큰 줄기는 비슷합니다. 다만 이런 기술들을 영화나 음악에 적용하지 않고 저희는 이제 식품 분야, 농식품 분야에 좀 특화되게끔 기술을 개발해서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개인화 추천에 대해서 뭔가 간략하게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추천 시스템이라는 거는 사용자가 어떤 것들을 좋아할지를 먼저 예측을 해서 이런 것들을 추천하는 시스템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쉽게 말해서 아까 넷플릭스에서 내가 좋아하는 영화나 드라마 성향을 빠르게 파악해서 만 가지, 10만 가지에서 고르는 것이 아니라 한 30가지 이내에서 내가 조금 쉽게 고를 수 있게끔 추천하는 식으로도 많이 되거나 아니면 여러분들이 자동차 운전을 하실 때 내비게이션도 하나의 추천 시스템입니다. 내가 갈 수 있는 경로, 한 수천 가지의 가능성 있는 경로에서 시간을 우선으로 할 건지 아니면 고속도로를 우선으로 할 건지 아니면 무료 비용을 우선으로 할 건지에 따라서 큐레이션 한다라는 그런 것과 유사합니다. 그래서 추천 시스템은 소프트웨어 공학에서 조금 이제 대두되고 있지만 푸드 쪽에 이렇게 접목하는 식으로 좀 쉽게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추천 시스템은 크게 콘텐츠 기반의 필터링, 그다음에 협력 필터링이란 방식으로 많이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 두 방식을 혼합해서 쓰는 하이브리드 방식이 있습니다. 저는 오늘 이 관능적인 특징을 분석해서 사람들에게 추천하는 방식이 머신러닝 AI로 어떤 식으로 추천이 되는지를 조금 예를 들어서 좀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이제 추천 시스템에서 크게 아까 말씀드렸듯이 콜라보레이트 필터링, 그 다음에 컨텐츠 베이스 추천 방식의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음식의 예를 드리겠습니다. 만약 영희하고 철수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영희하고 철수가 기존에 어떤 구매 이력 내지는 어떤 음식을 좋아해요, 싫어했다라는 그런 기록 데이터, 피드백 데이터가 있다라고 가정을 했을 때 영희가 짜장면을 좋다라고 했을 때 과연 그 철수가 짜장면을 좋아할지 안 좋아할지를 이제 추론을 해서 만약 좋아한다고 하면 추천할 것이고 좋아하지 않다라고 하면 추천하지 않을 것입니다. 콜라보레이트 필터링은 쉽게 말해서 영희와 철수가 기존의 어떤 기호성에 대한 정보를 활용해서 이제 추천하는 방식입니다. 영희와 철수가 여태까지 구매하거나 좋아했다라고 표명한 데이터 중에서 스시 아니면 비빔밥을 좋아했다라고 합니다. 이거 이외에도 이들의 좋아했다라고 하는 음식의 공통점이 굉장히 많은 경우에 컴퓨터 알고리즘은 영희와 철수는 유사한 음식 취향을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영희가 짜장면을 좋다라고 했던 피드백 정보가 있으면 둘의 음식 취향은 비슷하기 때문에 철수도 좋아할 거라고 예측을 해서 철수에게 짜장면이라는 메뉴를 추천하게 됩니다. 그래서 소비자의 취향 데이터를 분석을 해서 예측을 해서 추천하는 방식이 이제 콜라보레이트 필터링입니다. 서로 간에 유사성에 대한 정보를 가지고 협력해서 뭔가 추천한다라는 이름 때문에 콜라보레이트 필터링이라는 이름이 붙여졌고요. 이제 반면에 소비자의 어떤 취향 데이터가 많이 없을 때 주로 활용되거나 적은 데이터로 좀 활용할 때 컨텐츠 베이스드라는 방식이 있습니다. 컨텐츠 베이스라는 거는 내가 추천하고자 하는 대상의 컨텐츠나 아이템을 미리 분석하는 방식입니다. BLT 샌드위치하고 BLT 햄버거는 음식적으로 보면 저희가 인지 판단할 때는 굉장히 유사합니다. 왜냐하면 BLT라고 하는 베이컨, 토마토, 양상추라고 하는 식재료, 그 다음에 요리 방법, 그 다음에 빵이나 이런 조리 방법과 원재료와 그 다음에 이런 것들이 굉장히 이제 유사하기 때문에 아마 비슷한 맛을 낼 거야라고 이렇게 추론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제 식품공학자나 아니면 식품 영양학자들은
아니면 저희가 이제 여태까지 요리를 접해왔던 이제 성인들은 직관적으로 학습이 되어 있기 때문에 BLT 샌드위치와 BLT 햄버거가 굉장히 유사하다는 것을 판단합니다. 만약에 컴퓨터도 이것과 유사하다라고 판단할 수 있다라고 하면 BLT 샌드위치를 영희가 좋아했을 경우 그러면 BLT 햄버거도 좋아할 거야. 그래서 BLT 햄버거를 추천하는 방식이 컨텐츠 베이스드입니다. 저희가 김치찌개하고 부대찌개는 음식적으로 굉장히 유사해. 그래서 아마 김치찌개 좋아하는 사람들은 부대찌개도 좋아할 거라는 방식과 똑같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것들은 일일이 음식 간의 유사성이나 특성들을 좀 분석해야 된다는 선행 작업이 좀 필요하고요. 그 컴퓨터 알고리즘이 이런 유사성을 분석할 수 있는 로직이나 아니면 데이터들이 있어야 된다는 측면에서 좀 난이도가 있습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이 방식들을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협업 방식에서는 그 추천 고객들의 그런 취향의 유사도를 먼저 계산합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영희는 스시랑 비빔밥이랑 간짜장을 좋아했을 때 철수는 스시랑 비빔밥을 좋아했다. 그래서 아마 둘의 유사성은 비슷하니까 그 짜장면을 이렇게 추천하는 방식이 사용자 기반의 협업 필터링 방식입니다. 반대로 아이템 간에 사람들의 호불호를 이제 조사를 합니다. 비빔밥을 좋아하는 사람이 이렇게 있고, 그다음에 스시를 좋아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있고, 그다음에 짜장면을 좋아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있다. 이 사람들의 패턴하고 이 사람들의 패턴하고 굉장히 비슷해서 이것들을 좋아하는 패턴하고 이 아이템을 좋아하는 패턴들이 비슷하기 때문에 이 음식은 이 사람도 좋아할 거야라고 이제 추론하는 방식입니다. 그래서 그 음식을 기준으로 사람들의 기호성 데이터를 학습시키거나 아니면 사람들을 기준으로 음식을 매칭해서 하는 두 가지 이제 방식으로 많이 활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좌측에는 가오리, 회무침, 냉치족발처럼 이제 우리나라에서 자주 섭취하는 음식들이 있다라고 가정을 하고요. 여기에는 이제 한국 사람들의 이제 그 한국 한식을 주로 섭취하는 이런 사람들이 있다라고 가정을 했을 때 일단은 사람 기준으로 먼저 보겠습니다. 그래서 김민족이라는 사람과 이 고대라는 사람을 봤을 때 가오리 회무침, 냉치족발, 그다음에 보면 이 둘의 호불호가 굉장히 이제 유사성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과연 이 고대라는 사람은 닭발볶음을 좋아할까 싫어할까를 추론해 봤을 때 아마 이 패턴으로 봤을 때 둘의 추론을 봤을 때 김민족과 이고대의 음식 취향은 비슷하기 때문에 그 닭발볶음을 싫어할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추론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또한 돼지고기 수육을 김민족이 좋아했기 때문에 아마 이고대도 둘의 음식 취향은 비슷했기 때문에 아마 좋아할 거라고 해서 그 콜라보레이트 필터링을 쓰는 그런 추천 알고리즘은 이런 식으로 추천하게 되어 있습니다. 또한 아까 말씀드렸듯이 음식 기준으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돼지고기 수육하고 돼지 곱창 순대볶음은 음식적으로 조금 뭐 틀린 맛이 있거나 아니면 뭐 패턴이 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닭발구이하고 돼지갈비구이는 구이라는 조리법은 비슷하지만 식재료나 맛은 굉장히 틀리기 때문에 과연 이걸 좋아하는 사람이 이걸 좋아할까라는 것들을 직관적으로 저희 사람들이 보기에는 좀 판단하기 힘듭니다. 하지만 닭발구이를 좋아하는 사람들의 패턴하고 돼지갈비 좋아하는 사람들의 이제 이런 특성들의 패턴을 보니까 좀 유사성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마 컴퓨터 알고리즘은 학습을 시켰을 때 닭발구이에서 유채구한테 과연 닭발구이를 좋아할까 안 좋아할까를 봤을 때 아마 좋아할 것으로 추론을 할 겁니다. 왜냐하면 이 음식을 기준으로 사람들의 패턴이 좀 유추가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렇듯이 사람을 기준으로 하거나 사람의 취향을 기준으로 하거나 음식을 선호하는 사람들의 패턴을 분석을 해서 뭔가 예측하는 모델을 통해서 하는 것들이 협업 필터링 모델입니다. 이러한 데이터들을 활용하고 추론을 하고자 이런 식으로 아까 음식 취향 데이터를 마치 좋아요, 싫어요를 이렇게 평가를 합니다. 그래서 서브웨이에 있는 뭐 토핑이나 빵들에 대한 사람들의 호불호를 조사를 해보면
이런 식으로 사람들의 취향 데이터를 분석을 해서 맞춤 추천할 수 있게끔 합니다. 그래서 넷플릭스나 스포티파이에서도 음악적인 좋아요, 싫어요를 계속 조사를 하고 이런 데 활용을 하고요. 저희 회사 같은 경우에도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런 식으로 좋아요, 싫어요를 자체 앱 서비스를 통해서 많이 추로를 해서 사람들에게 이런 식으로 이제 추천을 하는데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아까 말씀드렸듯이 컨텐츠 기반 필터링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컨텐츠 기반은 아이템의 속성이나 특성을 미리 분석해서 유사성 기반으로 추천을 한다. BLT 샌드위치와 BLT 햄버거, 김치찌개와 부대찌개의 유사성을 미리 분석을 해서 이 사람들에게 미리 추천한다라는 방식으로 합니다. 그 음식에 좀 적용을 한 예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짜장면이라는 음식이 있습니다. 그래서 직관적으로 봤을 때 짜장면은 중식이기 때문에 짬뽕이라고 짬뽕과 굉장히 유사하다라는 생각을 할 수 있지만 그거는 유통이나 분류종이나 아니면 음식점 공간이라는 측면에서 했지만 식품 공학적으로 봤을 때는 오히려 짜장면은 이 돼지갈비 구이와 더 유사하다라는 좀 직관적인 판단을 할 수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주로 들어가는 식재료나 여러 가지 특성들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유통에서는 사람들이 뭔가 카테고라이제이션 측면에서는 삼선 해물짬뽕과 짜장면이 유사하다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식품 공학적으로 봤을 때는 이게 유사합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컨텐츠를 어떻게 분석하는지를 좀 말씀을 드리면 일단은 음식의 특성적으로 봤을 때 원재료나 관능적인 역할이 될 수가 있는데 먼저 돼지고기 음식의 맛과 특성이나 식감이나 여러 가지 특성은 이 원재료가 많이 좌우하기 때문에 원재료와 조리법이 좌우하기 때문에 일단 짜장면과 삼선 해물짬뽕은 원재료가 크게 많이 틀립니다. 돼지고기라고 하는 고기류, 그 다음에 해산물이라고 하는, 그 다음에 그 돼지갈비도 돼지고기고요. 그 다음에 주재료 같은 거에서도 또 그 다음 주재료인 밀가루, 이거는 이제 탕 종류이기 때문에 물, 그 다음에 이거는 뭐 마늘이 들어가서 뭔가 이제 한번 향미가 더 특이하다. 그 다음에 양념 재료 측면에서도 좀 짭짤한 맛을 나는 춘장, 그 다음에 이제 매콤한 맛을 나는 고춧가루, 그 다음에 이제 짭짤한 맛을 나는 간장, 그 다음에 조리법 같은 경우에도 볶기, 그다음에 굽기. 그러니까 볶고 굽다 보면 아무래도 더 마이야르 반응이 나와서 그런 구이나 볶음에서 나오는 특유의 어떤 맛과 향미와 식감이 있고요. 이건 끓이기 하고 맛도 어떻게 보면 달콤 짭짤함이 있고 이건 얼큰함이 있고 그다음에 달콤 짭짤함이 있고 그다음에 식감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면이나 돼지고기가 있어서 쫄깃함이라는 느낌이 더 많이 나고요. 그다음에 새우나 아니면 해산물, 그다음에 뭐 이런 것에서 탱글함이라는 식감이 있고, 그다음에 돼지갈비도 쫄깃함이 있습니다. 그다음 향미에서도 아무래도 분량이 좀 나다 보니까 그런 게 있고, 이제 해산물을 끓이다 보고 매콤한 고춧가루를 넣다면 매콤한 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관능적인 거나 원재료를 봤을 때 굉장히 어떻게 보면 짜장면과 돼지고기의 유사성이 굉장히 큽니다. 반면에 해산물이 들어간 짬뽕과는 유사성이 굉장히 이제 틀려지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컨텐츠 기반의 필터링은 이런 식으로 분석을 합니다. 저희는 2, 30년, 3, 40년 이렇게 음식을 섭취해보고 관능적인 경험이 있어서 이런 유사성들을 식품공학이나 직관적으로 좀 구분할 수 있지만 컴퓨터의 알고리즘 이런 것들을 모르기 때문에 사람들이 이러한 분류를 해주고 태깅과 라벨링을 통해서 이런 것들의 특성을 알려줘야 된다라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이 컴퓨터 알고리즘으로 분석되고 뭔가 하기 위해서는 음식마다 데이터 처리가 필요합니다. 이것들을 라벨링이랑 태깅이라고 하는데요. 먼저 컴퓨터가 알아들을 수 있는 텍스트나 어떤 그런 코드 수준으로 뭔가 잘게 쪼개야 됩니다. 그래서 모든 음식을 어떤 원재료가 들어가 있는지, 어떤 조리법이 되어 있는지, 어떤 맛으로 되어 있는지, 어떤 향미, 식감, 첨가제, 유통 방식, 보관 온도 등 여러 가지 요소들로 이렇게 평가를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관능적인 특성과 그다음에 영양적인 특성 정보를 영양적인 것들은 성분석이 돼 있어서 9대 영양소 같은 것들은 어떻게 뭐 정량된 분석 정보가 있고요. 최대한 관능 정보도 뭔가 그 관능 검사에서 어떤 센서로 측정하는 수준은 아니지만
결국 매운맛의 정도나 아니면 쫄깃함의 정도, 그다음에 그런 요소들을 이렇게 나누는 데이터 전처리나 가공 작업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이렇게 해야 컴퓨터가 짜장면과 돼지갈비와 그다음에 해물짬뽕과의 유사도나 아니면 특성들을 이제 분석할 수 있는 그 기반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하기 위해서 어떤 식재료 조리법, 맛, 식감, 향미들을 복합적으로 분석을 하기 위해서 데이터베이스 구조인데, 단순히 김치찌개와 김치찜은 김치라는 원재료 측면에서가 동일한 구조가 아니라, 김치라는 것도 들었지만 조리법과 여러 가지 특성, 다차원의 어떤 의미 관계에 있는 데이터베이스를 구축을 해서 이렇게 분석해 나가고 있습니다. 저희 회사 같은 경우에는 이런 온톨로지 베이스로 데이터베이스를 이제 정리하고 있는데요. 고등어 김치찜, 그리고 김치찌개, 고등어 구이 간의 어떤 유사성을 빠르게 계산할 수 있게끔 조리법, 식재료, 원재료, 향미, 식감적인 어떤 연관관계를 바로 의미 간의 관계, 어떤 날리지 그래프 형식으로 좀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이러한 자체 엔진을 활용해 가지고 고객사, 온라인에서 쇼핑몰을 운영하거나 아니면 모바일 식단 앱을 제공하는 고객사들에게 실시간으로 어떤 고객들의 행동 정보나 아니면 취향 정보를 분석을 해서 어떤 상품을 추천해 주거나 식단을 짜드려야 될지를 실시간으로 공급하는 방식으로 이러한 개인화 추천 엔진을 API 방식으로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일단은 가공식품을 대상으로 지금 추천 상품을 많이 이제 데이터베이스화 하고 있는데요. 가공식품은 식품 표시 라벨, 그러니까 식품 위생법에 의해서 원재료나 아니면 첨가제, 그 다음에 구대 영양소를 의무적으로 표기하게 되어 있습니다. 식품의 유형이나. 저희는 이러한 정보들을 광학적 스캔 기술 OCR이나 아니면 텍스트를 추출해가지고 약 150가지 이상의 관능 정보를 추출하거나 라벨링 할 수 있는 그런 기술들을 자체 개발하였습니다. 이로써 그래서 블랙 라벨 햄이라는 것들은 어느 원재료가 사용이 됐고 짭짤함 정도, 그 다음에 식감은 어떻게 되는지, 그 다음에 이건 조리법이 어떻게 되는지를 빠르게 이제 정리할 수 있게끔 이렇게 특성을 이제 추출해서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아까 말씀드렸듯이 온톨로지 베이스로 해서 짜장면하고 돼지갈비가 이런 분석 데이터가 이제 분석이 되면 저희 데이터베이스 한 자리에 차지해서 이런 식품 간의 유사도가 얼마나 이제 가까운지, 먼지, 이런 것들을 계산할 수 있게끔 제공하고 이런 기술들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관련된 그런 식품을 데이터를 분석하고 추천 엔진에서 처리하고 맞춤 추천을 하는 관련된 기술들을 자체 개발해서 특허에 출원하고 있고요. 사람들의 어떤 기호성 데이터, 어떤 음식을 좋아하고 싫어하는지를 평가받는 그런 데이터들 작년에 자체 앱을 통해서 계속 수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런 테이스트 프로파일, 사람들이 어떤 식단 목적에 있는 사람들이 어떠한 맛과 식감과 향미를 좋아하는지를 한 15,000명 대상으로 이런 테이스트 프로파일 데이터를 가지고 있고요. 이런 평가 데이터를 계속 수집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대표적으로 한국에서 섭취하는 대표 메뉴들이 한 1000가지 정도 있습니다. 스파게티나 아니면 된장찌개, 이런 대표 메뉴 같은 것들도 레시피부터 함량 이런 것들을 좀 잘 분석하고, 그다음에 구대 영양소까지 해서 이 음식에 대한 DB를 좀 가지고 있고, 그다음에 쿠팡이나 CU, 그다음에 영양제 사이트, 그다음에 단백질 식품, 이런 대표적인 가공식품을 판매하거나 아니면 유통하는 기업들이 판매하는 상품들 약 한 1만 개에 대한 가공식품에 대한 DB 정보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러한 DB나 기술들을 가지고 상품의 종류가 굉장히 많은 랭킹닷컴 같은 경우에도 단백질 식품만 해도 2,000가지가 넘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쇼핑몰에서 홈화면에서 어떤 상품을 추천해 주거나 아니면 서브웨이나 반찬 가게, 다이어트 식품 같은 식단 관리 서비스나 아니면 이런 재구매가 많은 그런 온오프라인 이런 서비스에서 어떤 메뉴를 매일매일 편하게 관리할지 밀 서비스에 필요한 식단을 추천해 주거나 이런 큐레이션 서비스로 좀 제공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프라인 매장에서도 뭐 샐러드나 아니면 간편한 샌드위치를 판매하는 온오프라인 매장에서도 그 음식 취향에 맞춘 마케팅이나 아니면 프로모션을 할 수 있게끔 그런 취향 분석 마케팅에도 이러한 음식 취향 분석인 AI 기반의 솔루션으로 활용이 가능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아까 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어떤 온라인 식품 쇼핑몰에 갔을 때 내 음식 취향 분석이 먼저 좀 회원가입 되어 있다면 뭐 담백한 맛, 고단백, 간편식을 선호한 땡땡땡님을 위한 맞춤 추천 이런 식으로 추천이 가능하면 쇼핑몰 입장에서는 고객의 어떻게 보면 반응률이 굉장히 높아져서 이게 매출로 이어질 수 있는 장점이 있고요. 기존에 어떤 카레가 나오면 카레만 나와서 이렇게 보면 연간 상품 추천보다는 객단가가 높지 않을 가능성이 있는데 카레랑 같이 먹으면 좋은 음식 또는 카레를 좋아하는 사람들이 입맛이 좋아할 만한 음식이 노출돼서 구매를 더 많이 하게끔 유도하는 식으로도 활용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런 취향 평가를 하고 그다음에 영양 필요한 설문과 문진을 하면 필요 영양소 그다음에 내 맛에 대한 특성을 이제 분석해서 내 입맛에 맞고 내 필요한 영양소에 맞는 식단을 간편식으로 뭔가 꿀조합을 추천해 주거나 이런 식으로 조합을 추천해서 간편하고 입맛에 맞고 내 영양적인 식단 관리 목적에 맞는 식단 추천을 할 수 있게끔 그리고 왜 이게 추천됐는지 고단백, 담백한 맛 이런 좀 직관적인 이런 표현적으로 사람들에게 건강한 어떤 맛있고 건강한 식단 관리를 할 수 있는 솔루션으로도 적용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급식 서비스에서도 하루 뭐 아침 10시에 오늘 메뉴 중에서 내 입맛에 맞고 그다음에 랭킹마다 이렇게 추천이 돼서 어떤 급식 서비스를 더 활용할 수 있게끔 활용하거나 아니면 그 신규 유저를 확보해야 되는 온라인 쇼핑몰에서 어떤 그런 이런 뭐 심리 테스트나 MBTI 테스트를 통해서 뭐 맞춤 상품이 추천되는 식으로 해서 마케팅에도 좀 활용될 수 있는 방식으로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기존에는 영양소 기반으로 뭔가 추천하거나 식단을 자동으로 생성해주는 서비스는 굉장히 많았습니다. 하지만 사람들이 음식을 섭취할 때 굉장히 중요시하는 입맛과 식재료나 요리법에 대한 기호성들을 많이 조금 놓치고 있는 부분들이 있어서 지속 가능한 식단 관리가 좀 어려웠던 부분이 있는데 앞으로 이제 헬시 플레저라는 트렌드 때문에 저희는 입맛과 이런 기호성이 반드시 영양이나 이런 것들의 결합이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회사는 이런 입맛 분석을 기존의 비용이나 시간과 노력이 많이 드는 관능 평가, 통계적인 관능 평가나 아니면 측정하는 그런 평가가 아니라 데이터 분석을 통해서 사람들의 취향이나 이런 것들을 빠르게 분석하고 맞춤을 추천하는 이런 솔루션으로 맛있고 건강한 이런 식생활을 제공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만약 관련돼서 질문이나 아니면 뭔가 연구개발 협력이 필요하실 때는 이 이메일 주소로 연락을 주시면 제가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